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40살 초반이 된 여자입니다. 저는 사연들을 들으면서 일을 하는데 저도 여러분들 못지않게 정말 대단한 일을 겪었었어요. 다들 들으시면 깜짝 놀라실 게 분명해서 저도 한번 제 사연을 올려봅니다. 결혼하고 얼마 있지 않아서 일어난 일이었고 지금은 깔끔하게 거의 정리가 된 상태예요. 그때만 생각하면 아주 피가 거꾸로 솟고 밤에 잠도 제대로 못 자요. 하지만 아마 제가 그렇게 복수를 하고 그들에게 참교육을 하지 않았다면 아마 이렇게 편하게 살고 있지 못하겠죠. 저의 이야기를 하려면 몇 년 전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때 저는 평범한 회사원이었고 업무에 찌들어서 여유 따위는 즐길 겨를이 없던 시간이었습니다. 매일 똑같은 시간에 출퇴근하고 집에 돌아가면 집안일을 한 다음 거의 기절하는 것처럼 잠에 들었죠. 그때 저는 자취를 하고 있었는데 역시 혼자 사니까 해야 할 일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신입사원이라 회사에 적응하랴 상사들 눈치 보랴 정말 힘들었습니다. 제가 또래들보다 조금 늦게 취업해서 20대 중후반이었어요. 저는 대학생 때부터 취직을 위해 경력을 쌓고 공부만 하느라 연애를 제대로 해본 적이 없습니다. 30대가 다 되어가는데 모태솔로라고 하면 주위에서 많이 놀라세요. 그런데 저는 그때까지 연애를 한 번도 해본 적 없는 모태솔로였습니다. 학생 때는 취직만 하면 뭐든 다 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저에게 대시하는 남자들을 끊어낼 때마다 마음속으로 취업해서도 연애는 할 수 있어 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장녀라서 더욱 부담이 많이 되었고 저만 바라보고 있는 가족들 때문에 포기할 수 없었어요. 주위 사람들이 하나둘씩 취업에 성공하고 첫 월급을 받았다는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좌절감에 빠졌죠. 친구들이 불러도 나가지 않고 피나는 노력 끝에 저는 취업에 성공했습니다. 제가 원하던 대기업에 취직을 했고 저는 신입사원이 되었죠. 처음에는 회사에 들어갔을 때 아무것도 모르고 잘 보여야겠다는 생각에 제 업무 외의 일이 주어졌을 때도 한마디도 하지 않고 열심히 했어요. 선배들께서 제가 일을 잘하니까 자신들의 일을 떠맡기기도 하고 제가 받아야 할 성과를 선배님들이 받을 때도 많았죠. 그런데 제가 원래 성격이 좀 한성깔합니다. 불의를 보면 참질 못하고 할 말은 다 해야 하는 성격이에요. 딱 봐도 예의 없고 개념 없이 구는 사람들에게 꼭 복수를 하고 되갚아줘야 하는 성격이죠. 그런데 처음 들어갔을 때부터 선배들께서 저에게 하나둘씩 자신들의 업무를 맡기니까 조금 힘들더라고요. 그래도 그곳은 사회생활이고 제가 막내니까 처음에는 다 했습니다. 매일같이 야근을 하면서 말이죠.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일의 양은 더 늘어나더라고요. 저한테 자연스럽게 자신의 업무를 넘기는데 그때 너무 당황스러웠습니다. 초반에는 고맙다는 말 한마디 해주셨는데 이젠 아예 당연하다고 생각하니까 말이죠. 그래서 저는 선배님께 한마디 하고 말았어요. 저에게 자신의 업무를 넘겨주면서 이번에도 부탁해 라고 하길래 결국 터졌습니다. 선배 일은 선배가 하셔야 하는 거 아니에요? 그 선배는 워낙 저희 부서에서 텃세 부리는 걸로 유명한 선배였습니다. 다들 거기를 두고 그 선배와 친해지면 안 된다는 인식이 가득했죠. 그런데 제가 부장님도 있는 자리에서 그 말을 업무 시간에 해버리니까 선배가 당황하시더라고요. 저희 부서는 말소리 하나 들리지 않았기에 아마 다 들으셨을 겁니다. 물론 부장님까지 말이죠. 선배는 당황하면서 아니 무슨 소리야. 누가 들으면 내 업무 다 자기한테 넘기는 줄 알겠어. 라고 하며 웃어 넘기셨지만 저는 맞잖아요. 저한테 다 넘기시잖아요. 라고 했어요. 결국 그 선배는 부장님께 된통 혼이 났고 저에게 진지하게 사과하셨습니다. 그 뒤로 선배와 조금 거리를 두고 멀어졌어요. 다들 제가 예의 없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 사람 하나 일 봐준다고 제가 매일같이 야근을 했어요. 그런데 저한테 고맙다는 말도 없이 몇 달간 그게 지속됐는데 저도 제 성격상 많이 참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일이 있고 나서 다들 저에게 자신의 업무를 부탁하지 않았고 저도 저에게 주어진 일만 하면 됐었죠. 저는 이 정도로 할 말은 꼭 다 해야 하고 꼭 되갚아줘야 하는 성격입니다. 그렇게 몇 년이 흘렀고 그동안 저는 대리가 되었고 다음 승진도 앞두고 있었죠. 하지만 제가 어렸을 때부터 연애도 못 해보고 공부와 일만 하니까 남자 보는 눈은 전혀 없었나 봐요.
어느 날 한 남자를 만났는데 저에게 너무 잘해주는 겁니다. 제가 장녀라 항상 누구를 챙기는 거에만 익숙했었는데 그 사람은 저를 처음으로 챙겨주는 사람이었어요. 한 번도 제가 챙김을 받아본 적이 없으니까 그 기분이 되게 낯설고 설레이더라고요. 딱히 잘생긴 얼굴도 아니었고 멋진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너무 보는 눈이 없었던 건지 그 사람이 순간 잘생겨 보이더라고요. 저한테 조금만 잘해주니까 제가 홀라당 그 사람에게 반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사람은 제가 다니는 헬스장에서 트레이너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처음 온 트레이너라고 했고 우연히 만나게 되었죠. 그리고 저는 그 남자에게 한눈에 반했습니다. 저보다 나이는 어렸지만 그래도 상관없었어요. 그때 처음으로 사람을 좋아해 본 것 같습니다. 그 뒤로 헬스장을 자주 갔고 그 트레이너와 자주 대화도 나누고 연락도 하며 친해졌어요. 그리고 그 트레이너에게 운동도 배웠습니다. 저희는 급속도로 친해졌고 같이 만나서 데이트까지 하게 되었어요. 결국 연애도 하기 시작했습니다. 저와 나이 차이가 조금 나서 걱정이 되긴 했지만 상관없었어요. 연하남의 매력에 푹 빠졌고 저는 남자친구에게 퍼주면서 연애를 했습니다. 저는 어차피 돈을 쓸 곳이 없었고 남자친구에게 선물을 사주면 좋아하는 모습을 보기 위해서 자주 뭘 많이 사줬어요. 그렇게 저희는 연애를 오래 하진 않았지만 양가 부모님께서 저희의 연애 소식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나이가 이제 30대가 다 되어가고 결혼정년기가 되니까 대충 만나고 결혼하라고 하더라고요. 저희 부모님은 제가 장녀니까 얼른 손주가 보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처음에는 결혼 생각이 전혀 없었는데 보다 보니까 지금 남자친구와 결혼을 못할 이유도 없더라고요. 제 삶의 비타민 같은 존재였기 때문에 이대로라면 결혼도 가능할 것 같았습니다. 가족들이 떠밀기도 하고 제가 이 남자가 좋았기에 제가 먼저 프로포즈를 했어요. 저와 결혼해달라고 하면서 말이죠. 정말 다행히도 제 남자친구는 제 프로포즈를 받아주었고 저희는 결혼을 약속하게 되었습니다. 연애 기간은 짧지만 결혼에서도 서로에 대해 충분히 알아갈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 쉽게 결정할 수 있었어요. 저는 결혼식은 별로 올리고 싶지 않아서 혼인신고만 하고 바로 부부가 되기로 했습니다. 당연히 저는 분가를 해서 단둘이서 살 줄 알았어요. 그런데 남편의 입장은 다르더라고요. 당연히 제가 시댁살이를 할 줄 알았다고 했습니다. 둘 다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고 서로 확신을 하고 있었기에 물어보지도 않았던 거죠. 저는 시댁살이가 싫다고 둘이서 살고 싶다고 했지만 남편은 당장 집을 구할 자금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대출을 받아서 집을 구하기에도 턱없이 부족했죠. 결국 상의 끝에 시댁살이를 하고 돈이 얼추 모이면 분가를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래도 어머니와 시누이가 좋은 분들처럼 보였기에 그렇게 할 수 있었어요. 저를 나쁘게 대한 적이 한 번도 없으시거든요. 그렇게 저는 시댁에 들어가서 살게 되었습니다. 결혼 생활 한 달 동안은 정말 행복했어요. 이래서 사람들이 결혼을 하는 건가 싶을 정도였죠. 그런데 남편에게는 딱 하나 안 좋은 취미가 있습니다. 웬만하면 저도 남편의 취미 생활을 이해해주고 막지 않는 성격이에요. 그런데 이건 도저히 참지 못하겠더라고요. 남편은 한 달에 한 번씩 꼭 헬스 트레이너들과 같이 여행을 갔습니다. 같은 헬스장에서 일하는 트레이너분들과 말이죠. 소위 개모임 같은 거였습니다. 남녀 혼성으로 갔는데 솔직히 제가 많이 걱정이 될 만하지 않나요? 다들 몸매 좋고 예쁜 여자들 뿐인데 제가 얼마나 노심초사하겠어요. 그리고 여행을 가면 1박 2일은 기본이었고 어떤 날은 3박 4일도 갔다 옵니다. 한번 여행을 가면 술도 조금 먹어서 연락도 잘 안 돼요. 저는 그동안 휴대폰만 붙잡고 걱정하면서 남편 연락만 기다립니다. 제가 이렇게 걱정하는 거 알면서도 무조건 가야 한대요. 안 가면 자기가 헬스장에서 왕따 당한다고 하면서 말이죠. 그렇게 찡찡대니까 또 보내주긴 하는데 별로 달갑지 않아요. 어쩔 수 없이 보내주는 느낌이라고나 할까요? 그런데 저의 이런 모습을 보고 한 집에서 같이 사는 시누이와 시어머니는 남편 좀 그만 잡으라고 합니다. 왜 이렇게 사람이 드세서 사람을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냐고 하더라고요. 남편은 자기 엄마와 여동생 뒤에 숨어서 아무 말도 안 하고 있고요. 그럼 제가 거기서 자연스럽게 죄인이 돼요. 3대1로 싸우는데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항상 결국은 제가 여행을 보내줘요. 그런데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씩은 꼭 여행을 가니까 그동안 집안에는 저와 시어머니 그리고 시누이가 같이 있어야 합니다. 제가 집에 있으면 거의 식모처럼 대하세요. 이거 해라 저거 해라 하면서 저에게 일을 시키는 건 물론이고 밥도 차리고 청소도 하고 쉴 틈이 없었죠. 그런데 어느 날은 갑자기 저보고 백화점을 가자고 하는 겁니다. 시누이와 시어머니가 얼른 준비하고 나오라길래 드디어 저에게도 보상을 주시는 줄 알았어요. 제가 운전을 했고 가는 내내 뭘 사주시려나 하고 기쁜 마음으로 백화점에 도착했습니다. 결혼하고 정말 오랜만에 명품관에 들어가니까 살맛이 나더라고요. 다들 제가 거기서 물건도 많이 사고 하니까 몇몇 사람들은 인사도 하더군요. 왠지 모르게 기도 살고 약간 숨통이 트이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한 가게로 들어가시더니 물건을 고르시더라고요. 시누이와 같이 하하호호 하면서 저를 소외시켜 놓고 마음에 드는 물건을 각자 한 개씩 고르셨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저에게 야 뭐하니? 계산! 이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잘못 들은 줄 알고 네? 하며 가까이 다가갔는데 시어머니와 시누이는 한숨을 푹 쉬면서 계산하라고 계산! 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정말 어이가 없었고 저에게 당당히 그런 요구를 하니까 말이 안 나오더라고요. 제가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으니까 시누이가 답답했는지 제 지갑을 빼앗아서 신용카드를 마음대로 꺼내 일시불로 결제했습니다. 그러면서 저에게 잘 쓸게 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하나도 사지 못했고 강제적으로 시누이와 시어머니에게 명품백 2개를 사드려야 했습니다. 집으로 가는 내내 무슨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몸으로 힘들게 하는 건 그래도 대충 이해는 됐는데 어떻게 돈으로 사람을 이렇게 이용할 수 있나요? 뒷좌석에서 둘이 앉아 가방 이야기를 하면서 다음 달에는 뭘 살까 고민하고 있는데 어이가 없었죠. 제가 대기업에 다니고 남편보다 돈을 더 잘 버니까 사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저에게 말도 없이 백화점으로 가서 지갑을 빼앗아 카드로 결제를 마음대로 하는 건 조금 아니지 않나요? 그때부터 점점 화가 나기 시작했고 딱 이번만 참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돈으로 저를 이용하는 건 이번이 처음이자 마지막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시작에 불과했죠. 시어머니와 시누이는 저를 아예 지갑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시누이는 대학교를 자퇴하고 미용을 배우고 싶다며 자기 학원을 등록해달라고 했고 시어머니는 여행을 가고 싶다고 여행 경비를 빌려달라고 했습니다. 당연히 처음엔 안 된다고 했지만 그럴 때마다 저에게 꼭 갚겠다며 이번 한 번만 빌려달라고 했죠. 그래도 저에게는 큰 돈이 아니었으니까 빌려주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갚을 인간들인가요? 당연히 갚지 않았고 저에게 돈도 갚지 않으면서 옷 사고 화장품 사고 자기들이 할 건 다 하고 살았습니다. 도저히 참을 수 없었고 저는 남편에게 모든 사실을 다 말했어요. 당연히 시누이와 시어머니가 잘못했으니까 제 편을 들어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오히려 한 번쯤 져주라며 큰일 만들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오히려 저한테 용돈을 조금 더 올려달라고 했습니다. 당장이라도 시누이랑 시어머니한테 그만하라고 말리지도 못할 망정 자기까지 돈을 달라고 하다니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제가 이미 분가를 하자고 수십 번은 말했지만 그때마다 남편이 싹 다 거절했어요. 결혼 전과 이야기가 달랐습니다. 제가 악착같이 돈 벌어서 집을 구할 수 있게 되었지만 아직은 엄마 품이 좋다고 하더라고요. 항상 조금만 더 있다 나가자고 말을 돌렸고 저는 이제 그곳에서 살기 싫어졌습니다. 제 성격상 정말 많이 참았다고 생각했고 그 3명한테 제 월급이 사용되는 꼴을 못 보겠더라고요. 저는 어떻게든 그 집 사람들에게 복수를 하고 싶었습니다. 우선 남편의 휴대폰을 보기로 했죠. 뭐라도 나올까 싶어서 남편에게 휴대폰을 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항상 순순히 주던 남편이 그날따라 목숨 걸고 자기 휴대폰을 지키더라고요. 그때 무언가 촉이 왔고 저는 그 휴대폰을 꼭 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남편은 자기를 못 믿냐면서 이렇게 구속받고는 못 산다고 화를 내길래 더 의심이 되더라고요. 결국 실랑이를 벌이다가 휴대폰이 떨어졌고 결국 액정이 부서졌습니다. 남편과 저는 부서진 핸드폰을 보고 멍 때렸고 남편은 순간 화가 난 것 같더라고요. 헬스 트레이너니까 몸이 저보다 훨씬 커요.
그런데 자기 화를 주체하지 못하고 처음으로 저한테 욕설을 내뱉더라고요. 처음 보는 남편의 모습에 너무 놀라서 동공이 흔들리니 남편은 에잇 하며 휴대폰을 두고 집을 나섰습니다. 자칫 잘못하다가는 남편에게 맞을 수도 있었겠다는 생각이 드니까 더 화가 나더라고요. 어떻게든 복수하고 싶었습니다. 저는 남편이 두고 나간 휴대폰을 들고 바로 수리센터로 갔어요. 아마 남편은 휴대폰이 부서졌으니 메모리를 복구하지 못한다고 생각했나 봐요. 그런데 요즘 세상이 발전돼서 그러지 않습니다. 저는 몰래 휴대폰 메모리를 복구했고 바로 카톡 내용을 보았죠. 그런데 거기에 시어머니와 시누이 그리고 모르는 여자 2명과 카톡을 한 내용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시어머니와 대화한 내용이 충격적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남편에게 쟤 저러다가 도망갈지도 모르니까 라고 하며 막말을 했거든요. 남편은 거기다 대고 아이 낳기 싫다고 찡찡대고 있었죠. 정말 충격적이었고 입을 틀어 막았습니다. 저를 집안에 묶어두려고 임신시키라는 말을 할 수 있나요? 그리고 모르는 여자 2명과의 카톡을 봤는데 망가진 메모리를 복구하는 거라 내용을 정확히 읽진 못했지만 딱 봐도 남편과 사귀는 여자 같았어요. 남편은 2명의 여자와 바람을 피우고 있었습니다. 헬스장에서 회원으로 있는 사람들이더라고요. 저는 바로 그 자리에서 그 여자들에게 전화를 걸었고 따져 물었습니다. 근데 다들 똑같이 제 남편이 유부남인 줄 모르고 만났다고 했고 미안하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다 필요 없고 상간녀 소송을 할 건데 둘이서 카톡을 나눈 대화 내용을 캡처해서 보내주면 소송 안 하겠다고 했습니다. 소송이라는 말에 다들 남편과의 카톡 대화 내용을 보내주었고 읽는데 정말 가관이더라고요. 옛날에 저한테 했던 수법 그대로 쓰고 있었습니다. 이 정도 증거면 충분히 남편을 소송할 수 있을 것 같았죠. 그리고 후련한 마음으로 집에 돌아왔는데 남편은 없었고 나갔다 온 시누이와 시어머니가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제가 오자마자 어디 갔다 와? 배고파 죽을 뻔했단 말이야. 얼른 밥 차려. 라고 해서 저는 군말하지 않고 밥을 차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정말 끝장을 내야겠더라고요. 저는 밥 다 차렸다고 한 뒤 식탁으로 시어머니와 시누이를 부르고 그들의 국그릇에 제 침을 뱉었습니다. 그들이 보는 바로 앞에서 말이죠. 시누이와 시어머니는 기겁을 하면서 당장 뭐 하는 짓이냐고 화를 냈지만 저는 아랑곳하지 않았어요. 왜요? 저 맨날 이렇게 국 드렸는데? 그동안 맛 없으셨어요? 이 말을 웃으면서 내뱉으니 시어머니와 시누이는 헛구역질을 하며 저한테 쌍욕을 내뱉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제 머리채를 잡으면서 화를 불같이 냈고 저도 똑같이 시어머니 머리카락을 잡았어요. 그리고 시누이도 합세해서 셋이서 치고받고 싸웠습니다. 저는 그동안에 쌓인 울분이 한 번에 다 터졌고 절대 지지 않았죠. 그때 하필 남편이 들어왔고 저희의 상황을 보고 경찰을 불렀습니다. 저희는 경찰이 올 때까지 서로 잡은 머리카락을 놓지 않았고 결국 경찰에 의해서 제지되었죠. 저는 머리숱이 많아서 괜찮았는데 시어머니와 시누이는 머리가 한 움큼 빠져서 기분이 좋더라고요. 아무튼 저희는 경찰서로 가서 조사도 받고 그리고 저는 그 자리에서 소송도 했습니다. 그리고 저한테 지금까지 빌려간 돈들도 다 받으려고 손해배상도 청구했죠. 시누이와 시어머니는 어떻게 자기들한테 이럴 수 있냐고 저보고 독하다고 끝까지 욕을 했지만 제가 독한 거 저도 아니까 그냥 듣고만 있었습니다. 그리고 남편한테도 이혼소송을 걸었어요. 2명의 불륜녀와 나누었던 대화를 증거로 삼으면서 말이죠. 그렇게 저는 그들의 소나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저는 바로 유명한 변호사를 선임했고 다행히도 승소할 수 있었어요. 그동안 저한테 사과를 하기도 하고 욕을 하기도 하고 무릎을 꿇고 빌기도 했지만 저는 모조리 무시했습니다. 이미 정이 떨어질 대로 떨어졌고 다시는 보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들한테 최대한 많은 돈을 청구했고 저는 속 시원하게 이혼을 했습니다. 그 뒤로 저는 저한테 집중하면서 살 수 있게 되었어요. 그 사람과 결혼하고 제 인생은 모조리 망가졌었습니다. 한 사람한테 홀라당 넘어가 버려서 제 무덤을 제가 팠었네요. 지금은 너무 행복하고 결혼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연애만 주구장창하려고요. 여러분도 저 같은 일 겪지 마시고 꼭 행복하세요.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